네, 안녕하십니까. 벤플 대표 이경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사물인터넷은 컨텐츠 산업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제가 일부러 콘텐츠라고 안 쓰고 컨텐츠라고 썼습니다. 저는 컨텐츠가 맞다고 주장하는 편이고요. 컨텐츠 하는 분들이 이것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영어로는 CONTNT거든요. S가 붙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발음할 때는 일본 사람들은 츠라고 발음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트라고 발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그게 아마 일본에서 온 용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일본이라고 배척할 필요는 없지만 글로벌하게는 컨텐츠라고 발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사물 인터넷과 컨텐츠와의 관계를 좀 제가 경험한 바로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동영상 3개를 준비했는데 일단 첫 번째 동영상 부탁드립니다. 독자적인 기술인 버튼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버튼 인터넷으로 윤택해지는 우리의 일상을 들여다볼까요? 버스, 지하철, 그리고 열차에서 버튼을 눌러 좋아하는 컨텐츠를 무료로 즐기세요. 교실에서, 사무실에서 버튼을 눌러 쉽고 빠르게 도착을 알릴 수 있습니다. 상점에서 버튼을 눌러 자유롭게 쇼핑하고 다양한 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요. 또한 카페나 음식점에서 버튼을 눌러 간편하게 쿠폰을 받아볼 수 있고, 갤러리, 박물관, 상점 등 어디에서나 버튼을 누르면 오디오 가이드를 듣고 자신의 평가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벤플의 버튼 인터넷. 벤플은 여러분에게 선물과 같은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지금 버튼을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사용자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사업자가 만약 이러한 버튼 인터넷이 많아지면 어떠한 혜택이 생길까, 어떤 베네핏이 생길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비디오 부탁드립니다. 벤플은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버튼 인터넷을 통해 기업과 고객을 스마트하게 연결합니다. 버튼 인터넷으로 기업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지역 기반 광고를 하세요. 지하철, 버스, 열차 등 교통수단에서 얻을 수 있는 도착지, 노선 등의 정보를 활용한 지역 기반의 광고를 통해 더욱 효과적인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체크에 버튼을 활용하세요. 직원들의 출퇴근 체크는 물론 사내 커뮤니케이션 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어서 활발한 기업 문화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한 오프라인 이벤트로 제품을 홍보하세요. 버튼 인터넷을 통해 빠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프로모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버튼 인터넷을 활용해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이벤트와 스마트 가이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방문객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벤플의 버튼 인터넷. 벤플은 여러분에게 선물과 같은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지금 버튼을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재밌으신지 모르겠네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벤플은 약간 플랫폼 기업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는 사업자, 파트너들과 어떤 또 베네핏을 줄 수 있을지 한번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세 번째 비디오 부탁드립니다. 벤플은 독자적인 기술인 버튼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버튼 하드웨어를 만들고 벤플의 싶은 파트너는 벤플만의 파트너는 독자적인 스마트 어떤 버튼 버튼을 하드웨어를 만들어 생산하고 보실 수 판매하여 있고요.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를 꼭 저희가 해야 지역 된다는 생각이 사업자들도 없습니다. 벤플의 파트너가 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글로벌하게 여러 파트너는 지역에서 벤플의 스마트 저희와 버튼 파트너십을 서비스의 통해서 영업권을 얻어 전 서비스를 세계에 제공할 버튼 수 서비스를 있겠습니다.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온라인 사업자 역시 벤플의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수익 기회를 얻을 수 온라인 있습니다. 사업자는 각각의 이 밖에도 지역에 광고 있고 사물 사업자는 앞에 있는 새로운 분들과 광고 채널을 소통할 수 획득하고 있고요. SI 사업자는 자체 솔루션에 벤플의 스마트 어떤 버튼을 통해 소프트웨어 새로운 벤더들도 서비스를 제공할 저희 수 있게 솔루션을 되는 사용할 것이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수의 한번 국내외 생각하고 특허를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벤플의 버튼 인터넷.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술력으로 파트너들에게 최고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예, 그 비디오를 보여드렸는데요. 예, 어느 정도 이제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7년 돼가고 있고요. 실세계를 미디어로 만든다. 메이킹 리얼 월드 미디어라는 것이 처음부터 미션이었고 아직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세계를 미디어로 만들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베니핏을 줄 것인가를 이제 늘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기술적으로는 많이 변했습니다. 2010년에 처음 창업을 했을 때는 NFC 기술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 NFC 기술이라는 거,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지금 포인트가 안 나와서 좀 죄송한데 이 NFC 기술이라는 것은 태그가 있고 그것을 스마트폰으로 갖다 댔을 때 어떠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지금 사물 인터넷과 컨텐트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물 앞에 놓였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기술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지금 중국은 QR 코드를 엄청나게 쓰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QR 코드를 제일 잘 쓰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저는 사실 QR 코드는 조금 안 이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QR 코드는 세상에 많이 퍼질 거라고 생각을 저는 못했어요. 하지만 중국은 그거를 해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대단한 좀 발전을 하고 있고요. 저는 QR 코드는 좀 안 이쁘고 또 하나 그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는다는 행위는 계속 반복적으로 하기 어려운 행위일 것이라고 저는 가정을 했습니다. 제 가정은 틀릴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NFC 기술을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이 NFC 태그는 배터리도 필요 없고요. 굉장히 얇아가지고 어디에 부착되기도 쉽고 그러면 사용자는 이것을 갖다 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생각외로 잘 갖다 대는 걸 어려워하고요. 스마트폰에 또 신용카드 같은 걸 붙여놓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NFC 태그 리딩 기능이 잘 작동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특히 애플의 아이폰이 상당히 오랜 기간 NFC를 지원하지 않았죠. 이제서야 이제 아이폰이 NFC를 지원해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NFC를 아이폰으로 써보신 분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부터는 비콘을 써봤어요. 비콘을 해보면 어떤 또 문제가 있냐면요. 푸시 형태로 해서 스팸이 됩니다. 그래서 또 일반인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 이 공간에 비컨이 달려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굉장히 편리할 것 같지만 저희가 실험을 해보면 스팸 형태로 날라오거나 아니면 원하지 않을 때 날라오거나 또 날라올 거라고 생각할 때 안 오고 원하지 않을 때 날라오는 그런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비콘을 지금 많은 공간에 설치한 회사들이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것이 이제 버튼입니다. 저희가 태그와 비컨 시대를 할 때는 저희가 제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가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버튼이라는 걸 제조했고요. 버튼은 이렇게 누르시면 아까 비디오에서 보신 것처럼 한 1m 안에 있는 고객에게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푸시할 때만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아마 오늘 일어나셔서 여기 오실 때까지 여러 버튼을 누르셨을 겁니다. 엘리베이터 버튼, 뭐 지하철, 버스에서 어떤 내리기 버튼, 여러 가지 버튼을 누르셨기 때문에 이 버튼을 누른다는 행위는 태그를 스캐닝하거나
비컨의 시그널을 캐치하는 그러한 기존의 새로운 행동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른다는 행위는 그동안 우리가 참 오랫동안 했던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봤습니다. 여기까지 계속 사물 인터넷을 고민을 한 것입니다. 중요한 건 사물 인터넷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공간에 왔을 때, 어떤 사물 앞에 왔을 때 어떻게 서비스 또는 오늘은 이제 컨텐츠를 소비할 것인가가 더 문제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럼 우리 이 벤풀이 제공하는 벤풀이 버튼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하는 그 서비스의 어떤 특징은 뭐냐 했을 때 그것은 마이크로 컨텍스트 서비스라고 봤습니다. 굉장히 마이크로한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 있는 것은 페이스북은 알지 몰라요. GPS나 이런 걸로 여러분들 페이스북 포스팅할 때 혹시 여기 와 있습니까? 막 이렇죠. 하지만 1층에 와 있는지 2층에 와 있는지 2층에 어떤 방에 있는지 어떤 특정한 의자에 앉아 계신지는 사실 페이스북이나 구글은 모릅니다. 흔히 말하는 3차 산업혁명 회사들은 모른다는 것이죠. 네이버도 모르고 카카오톡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일종의 4차 산업혁명 시기에 갔을 때는 그런 사물 인터넷으로 인해서 3차 산업혁명 회사들이 잘 따라올 수 없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구글과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가 다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어느 층에, 어느 방에, 어느 의자에 또는 어떤 미술관에 갔을 때 어느 작품 앞에 있는지를 페이스북, 구글, 네이버, 카카오는 모른다. 그 부분을 계속 이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마이크로 컨텍스트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결국 거기 이 마이크로 컨텍스트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마이크로 컨텍스트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결국 핵심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컨텍스트 서비스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그렇다면 제가 회사 이름을 벤풀이라고 지은 이유는 베네핏을 줘야 된다. 특히 뭐 사실 농담 삼아 구글과 애플이 다 끝이 L2로 끝납니다. 그래서 큰 회사가 되려면 끝이 L2로 끝나야 되고요. 한국말로 두 글자여야 되더라고요. 구글, 애플. 그래서 고민하다 보니까 벤풀이라는 게 있고 도메인이 있길래 그래서 Benefit for People 이렇게 했고요. 그럼 결국은 어떠한 공간이라 하면 누구나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 공간을 소유하는. 지금 이 S팩토리를 소유하는 소유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공간을 잠깐 사용하시고 오늘 가시는 거죠. 사용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공간을 소유한 사람과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이 둘 다 혜택을 얻어야 되는 그런 베네핏이 있는 그러한 서비스를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버튼을 소유한 공간을 소유한 사람이 원하는 서비스를 할 것이냐. 그다음에 또 이 지금 오늘 성수동 요즘 뜬다고 하는 성수동에 이 근처에 있는 많은 사업자들은 오늘 S팩토리에 온 사람들에게 뭔가 전달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떠한 공간의 주변 사업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또 제공해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 더 나간다면 이제 온라인 사업자가 됩니다. 어떠한 온라인 게임 회사든 온라인 방송 회사든 어떤 회사들이 아마 오늘 S팩토리에 온 사람 분들한테 뭔가 전달하고 싶은 것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것은 온라인적인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사업자, 공간 사업자, 그다음에 그 공간의 주변 사업자, 그다음에 온라인 사업자가 다 원하는 어떤 서비스가 마이크로 컨텍스트하게 제공될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은 앞으로 커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여러 공간에 대한 정보 서비스, 내가 여기 왔다라는 걸 표시하는 인게이지먼트, 이곳에서의 이벤트, 왔기 때문에 뭔가 제공할 수 있는 쿠폰, 또 소셜 미디어와의 연계, 그다음에 여기 와 있는 사람들과 간의 네트워킹, 그다음에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방문 확인, 디지털 콘텐츠 연계 이런 것들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글과 네이버 같은 검색 회사는 사람과 콘텐츠를 연결함으로써 새로 큰 플랫폼 기업이 됐고요.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같은 회사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면서 플랫폼이 됐다면 벤풀이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물 인터넷 시대에서는 결국 사람과 사물, 공간을 연결하면서 마이크로 컨텍스트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회사가 결국 플랫폼 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이 앞으로 어떻게 습관으로 형성되고 사람들이 계속 사용하게 되고 결국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이러한 시장에서 처음
자리를 잡은 회사들이 이제 모멘텀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결국은 그러면 사람들이 왜 계속 사용하게 될 것인가? 그것은 서비스가 다양해야 되고 풍부해야 되고 어떤 리텐션이 세렌디피티를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컨텐츠의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는 세렌디피티입니다. 저희는 맞춤형 서비스는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CEO로서 강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과연 정말 맞춤형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가? 나는 과연 맞춤형 컨텐츠를 원하는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오히려 새로운 컨텐츠, 예상하지 못했던 세렌디피티를 느끼게 하는 게, 모든 방문에는 세렌디피티가 있습니다. 저는 S팩토리 와봤었지만 오늘 와서 또 무엇인가 이 근처에서 무엇인가 발견하고 싶고요. 저한테 맞춰주기보다는 그냥 저는 그냥 새로운 걸 발견하고 싶습니다. 1층에서 2층에서 이 주변에서 그런 세렌디피티를 주는 것이 컨텐츠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공간에 잠깐 왔다 가는 경우, S팩토리 매일 오시지 않죠. 잠깐 왔다 가십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지하철, 버스, 편의점, 유명 프랜차이즈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곳에 가끔 오지만 많이 부착되는 곳이 있습니다. 박물관, 미술관 이런 것은 많이 부착되는 곳이고요. 많이 부착되면서 또 자주 오는 곳이 있습니다. 학교, 학원, 아파트. 그래서 저희가 사실 공간마다 특성이 있고 거기서 어떠한 사물 인터넷 컨텐츠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걸 구분을 하고 있고요. 과연 이러한 공간은 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 선이라고 볼 수도 있고 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과 선과 면에서 확장되는, 예를 들면 KTX가 이제 경강선이 새로 생기죠. 평창올림픽 정말 성공해야 되는데 너무 조용합니다.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과연 우리가 앞으로 2월 달에 열리는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이제 이 경강선에 만약 어떤 버튼 서비스가 들어간다면 이것은 선을 통한 확장이 될 것입니다. 또는 어떤 도시에 전면적으로 이런 버튼, 이런 IoT가 들어가서 스마트한 도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점선면 관점에서 확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버튼 인터넷이 이러한 여러 가지 밸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러한 사업의 저는 일단 중국에 가면 여전히 QR 코드가 많이 있습니다. QR 코드가 성장할 수도 있고, 저는 이제 세상에 버튼이라는 어떤 새로운 개념을 내놨는데요. QR 코드는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집에다 갖다 놓으면 그 장소에 방문한 것처럼 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교나 뭐 이런 곳에서 출석 체크를 QR 코드로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QR 코드를 붙여놓고 있으면 그거는 그곳에 마치 방문한 것처럼 되니까요. 그래서 QR 코드의 단점이 분명히 있고요. 하지만 QR 코드도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얼마나 쉬운 사물 인터넷, 얼마나 쉬운 공간에서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가 앞으로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아마 유일한 경쟁 모델은 QR 코드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벤플은 내년부터는 아예 QR 코드를 배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만약 사업자나 공간을 가지신 분이 QR이 좋겠다 하면 QR로, 버튼이 좋겠다 하면 버튼으로, 그 서비스와 공간의 특징에 맞게, 결국 저희 벤플은 메이킹 리얼월드 미디어이기 때문에 리얼월드 그냥 미디어로 만들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그 의자를 미디어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 의자에 액정 화면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거기에 뭔가 버튼이 붙든 QR코드가 붙든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으로 여러분들의 의자를 미디어로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네슬레의 거버와 일을 한 적이 있고요. 네슬레가 왜 이렇게 저희 버튼을 썼는가? 젊은 엄마들은 아이가 생겨서 행복하긴 하지만 또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못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울증이나 굉장히 그런 것들을 겪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고요.
결국 네슬레와 거버도 그래서 고객과 젊은 엄마들과 어떤 스마트폰으로 소통하겠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뭐 박물관에 사용될 수 있는 건 뭐 잘 이해가 되실 것이고요. 백남준 쇼에서 사용했는데요. DDP에서 백남준 쇼의 모든 작품을 붙였는데 저희는 사용 설명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버튼을 나중에 굉장히 많이 눌렀습니다. 왜냐하면 버튼을 눌렀을 때 버튼이 반짝반짝 하는데 자기한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사람들이 뭔가 자기가 잘못됐다고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어떠한 저희 앱을 다운로드 받고 다시 한번 버튼을 눌러서 이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자기한테 베네핏이 있으면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여러 컨퍼런스 또는 경매 이런 데도 사용이 됐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삼성 디지털 플라자에 사용됐는데요. 이번에 김남도 교수께서 내년에 그 뭐 유행 트렌드를 발표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언택트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 컨택트가 아닌 언택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나한테 말 시키는 게 좀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토에서는 이제 절대 손님한테 먼저 말을 걸지 않은 택시가 나왔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뭐 이니스프리 같은 것 또는 일본의 얼반 리서치 같은 스토어들은 이제 나를 건드리지 말라라는 가방이 있죠. 예, 혼자 놔두세요. 예, 도와주세요 가방이 있습니다. 이 가방을 들면 이 사람한테 말을 시켜도 되고요. 다른 색깔의 가방을 들면 이 사람한테 말을 시키지 않습니다. 삼성 디지털 플라자 가셔도 마찬가지죠. 거기 가셨는데 삼성 직원분들이 여러분들을 양복 입고 잘 도와주는 것이 고마운 분도 있지만 좀 부담스러운 분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러한 시도를 했고요. 이 노트북 옆에 붙었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 이 노트북 되게 가벼워요. 들어보세요. 진짜 가볍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람으로부터 설명을 들을 것이냐, 셀프 서비스를 받을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한국 코미디 타운 같은 경우는요, 여러 코미디, 청도에 있는 재밌는 코미디 박물관인데요. 여러 코미디 컨텐츠가 있는데 이 박물관 입장에서는 코미디 컨텐츠를 방송사로부터 얻어야 되고요. 방송사 입장에서는 계속 원활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방송사한테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아서 거기는 PC에 설치하는데요.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인터넷 시대인데. 그래서 방문객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청도 코미디 타운에서는 SBS 컨텐츠를 계속 클라우드로 제공받고 있어요. 그럼 SBS 입장에서는 컨텐츠를 그냥 파일로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스트리밍이 되는 컨텐츠를 통해서 나중엔 광고 수익도 얻을 수 있고요. 박물관 입장에서는 컨텐츠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거를 유치함으로써 광고 수익을 쉐어하는 모델로 가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도된 방송사와 오프라인 사업자 간의 컨텐츠 서비스 제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공간이라든가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관 이런 곳에서도 이제 우리나라의 방송이 스트리밍 컨텐츠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업데이트도 자연스럽게 되고 서로 부담이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두산 위브더 제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 아파트 입구에 버튼이 붙었는데요. 솔직히 크게 기대하지 않았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용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놀랐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들어가고 나갈 때 공지사항을 읽고 싶지 않아서 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읽고는 싶은데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버튼을 눌러놓으면 그 공지사항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나중에 아파트를 떠나서도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도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주변의 사업자들은 이 아파트 입주민들한테 광고를 하고 싶죠. 오프라인 지역 광고 또는 온라인. 왜? 이 두산 위브더 제니스에 사는 주민들의 특징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적합한 컨텐츠와 광고를 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LG U+ 매장에서도 저희가 설치가 돼서 통신사 매장에서 역시 통신사 매장에서도 거기 스태프들이 굉장히 고민을 해요. 어떤 손님들이 들어오면 과연 이 손님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아니면 좀 놔둘 것인가. 그런 면에서 이러한 어떤 서비스가 하나의 대안이 되면서 기본적인 서비스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형태로 해서 이제 광고를 결합하고 있는데요. 아마 앞으로는 광고, 요즘 뭐 인공지능 광고, 중요한 것은 이제는 사물 인터넷과 결합이 되면서 광고의 컨텐츠가 그때그때 바뀌는 거죠.
같은 광고주의 광고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어디에서 그 광고를 받느냐에 따라서 다른 컨텐츠가 그때 제너레이션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인공지능과 결합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공지사항 같은 경우에 광고 모델이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재밌는 건 신용카드사 입장에서는요. 신용카드사가 여러 가지 마일리지 같은 걸 제공하고 싶은데요. 마일리지를 제공할 때 꼭 결제자한테만 제공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사는 중요한 게 뭡니까? 새로운 블루오션을 창출하려면 지금 내 카드를 가진 소비자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카드를 오히려 갖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하고 싶으면 결제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가야 됩니다. 우리가 4명이 갔을 때 한 사람이 결제하고 3명은 결제를 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왔고, 그러면 그 고객들에게 서비스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또 보안업체 같은 경우 시큐리티 카메라나 뭐 자물쇠 또는 이런 도난 방지 시스템 같은 것을 하는 보안업체 입장에서는 여기에 새로운 공간 미디어 서비스를 하는 저희 같은 회사와 제휴해서 새로운 마켓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고객을 락인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평창 올림픽 관련해 가지고 관련해서 좀 준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어떤 방송은 2차 산업혁명 회사고요. 철도는 1차 산업혁명 회사입니다. 다 좋은, 그러니까 1차 산업혁명 회사는 인프라를 갖고 있고요. 2차 산업혁명 회사는 컨텐츠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4차 산업혁명 회사는 이제 거기에 기술이 들어가서 1차 산업혁명 회사와 2차 산업혁명 회사를 잘 결합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또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뭔가 버튼을 누른다라는 것은 사람이 손에 닿는다는 뜻이고, 사람이 손에 닿는 곳이 다 시장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손을 대는 곳에는 뭔가 마이크로 컨텍스트한 서비스가 들어갈 수 있고, 그 누가 여기에 손을 대고 있는가를 알고 싶어하는 사업자는 굉장히 많죠. 그럼 그런 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하면서 한번 컨텐츠 경험한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보시면 저희 NFC 태그가 방가사유 상실이 있는데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디지털 뮤지엄을 만드는 것은 방가사유상 앞에 있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컨텐츠를 제공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물 인터넷과 컨텐츠가 결합되면 방가사유상 앞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요, 나레이션을 고객님 방가사유상 뒤로 돌아가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이거 디지털 뮤지엄으로 제공하면요 사람들 짜증내요. 앞에 방가사유상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앞에 방가사유상이 있는 사람에게는 고객님 뒤로 돌아가 보세요. 허리선을 보세요. 목선을 보세요. 그 오프라인 장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컨텐츠를 제공해야 됩니다. 오늘 청중께서 컨텐츠 분야에 오셨다면 사물 인터넷과 결합되는 컨텐츠는 사실은 새로운 종류의 컨텐츠여야 된다고 그걸 강조드리고 싶어요. 기존의 사업자들은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프라인 아니면 온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물 인터넷 컨텐츠 분야는 새로운 제3의 컨텐츠여야 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일을 하면서 또 느꼈던 것은 뱀풀지라는 O2O 서비스를 출시했는데요. 이건 뭐냐면 사물 인터넷은 이미 오프라인 공간에 온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거든요. 근데 정말 사업자들이 원하는 것은 내 오프라인 공간에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돈이 되는 것은 O2O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뱀풀지는 문화예술 컨텐츠를 제공하는 그러한 O2O 컨텐츠를 제공했고요. 그래서 그것이 IoT와 결합되는 그러한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이제 연희 갤러리라는 갤러리를 합정동에 열어서 여기서 모든 사물 인터넷 기술을 테스트하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 저희 합정동 연희 갤러리 오셔가지고 어떻게 사물 인터넷 기술을 사용하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오프라인 갤러리, 그다음에 O2O 서비스 뱀풀지, 그다음에 버튼 인터넷 서비스, 이 세 가지 오프라인, O2O,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이 세 가지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속 실험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했던 사례들인데 이 부분들은 뭐 혹시 이렇게 했고요. 비컨을 많이 해봤지만 비컨은 잘 워킹하지 않는 걸 저희가 확인했어요. 사실은 뮤지엄 같은 곳에서. 그래서 비콘 기반의 어떤 서비스들은 실내 내비게이션도 어렵다는 걸 확인했고요. 아마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계속 확인하면서 하고 있는 회사들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은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일단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